요즘엔 정말 흉흉하다 보니까 택배가 와도 현관문 열어주기가 좀 찝찝하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오래전부터 문을 열어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게끔 이제 구입을 할 때 적을 수 있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적어놨고 제 주변에 많은 뭐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밑에다가 놓고 벨 띵동 누르고 가던데. 맞아요. 네네. 그러면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최근에 한 BJ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서 복도에 있는 CCTV를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영상 보고 정말 놀랐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 영상 보시면 해당 BJ가 현관문을 엽니다. 현관문을 열자 문 뒤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순식간에 문을 붙잡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BJ는 이 남성이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 현관문 뒤에서 튀어나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소리치는 BJ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해당 BJ의 주장입니다. 아, 근데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무섭죠? 네. 누가 문 앞에서 10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하면 저는 기다리는 것조차도 무서운데 노린다고 하면 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이 다행히도요.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정말로 많이 늘면서요. 여성분들 중에는 혼자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렵다. 밤에 혼자 집에 가는 것도 두렵다. 이렇게 불안감을 호소하신 여성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니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이렇게 현관문 열 때 확 들어가는 범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분노 유발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입니다. 이상 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건데요. 내 집에서 내 집 앞에서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온 국민이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2년 일명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일명 돌려차기남 사건.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5월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오피스텔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뒤에서 접근해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후 여성이 건물 벽면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는데도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한 차례 더 머리를 내려찍은 이 남성. 피해 여성을 들쳐매고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는데요. 야, 이거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 근데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저렇게 머리 밟히고 가격당하고 이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항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계속 밟으면 이거 약간 살인미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 남성이요. 경호업체에서 일하던 남성이었고 아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 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냘픈 여성이 그 폭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피해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기억 상실 증세까지 시달리고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사실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시잖아요. 오른쪽 뇌신경 손상으로 이렇게 걸으실 때 다리를 저는 오른쪽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 이 남성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사흘 만에 모텔에서 검거가 되고요. 또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살해의 고의로 때린 거다라고 봐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이 남성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 재판 과정에서요. 주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정말 정신을 안 차렸는지 저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남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아무래도 이 주치 상태에선 감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남성이 CCTV상 그 해당 오피스텔, 범행 장소였던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CCTV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남성이 그 여성을 딱 바라보고 150m나 그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따라서 쭉 150m를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 보세요.
뭘 보시는 것 같으세요? CCTV를 네. 다 찾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확히 머리를 정확히 보고 발로 가격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여성은 번쩍 들어서 CCTV 사각지대인 비상구 쪽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정황까지 2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심신미약이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검거 당시 휴대폰에 뭐가 있었냐? 서면 살인, 이 서면 살인 미수,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흔적까지 휴대폰 검색 기록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남성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형을 노리기 위해서 주치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죠.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피해자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범행했다. 피해자가 먼저 내게 시비를 걸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CCTV상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뒤에 따라오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폭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범위,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이 살아있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경찰 구형보다 낮은 12년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살인 미수로. 그런데 뭐라고 주장했냐 가해자가. 아니 나처럼 이산동기 범죄했던 게 한둘이냐라면서 자신과 비슷한 이산동기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의 죄명과 형량이 다 제각각이다. 왜 나만 살인 미수냐 상해지 라면서 다른 사건의 판결문들은 주르륵 가져와서 이거 한번 보시라. 왜 나만 이렇게 유독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냐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살인 미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요. 이 가해자 주장처럼 나는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막 그걸 사용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격했던 부위가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급소를 때렸다고 하면 이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CCTV만 딱 봐도 머리라는 건요. 잘못 맞으면 한 번 해도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집중 가격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이 급소를 노렸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법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전 정말 기가 막힌 게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이걸 좀 봐라. 살인 미수가 아니지라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괘씸죄까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오히려 검찰에서 이거 봐라. 살인 미수인데 20년, 25년 때리는데 이거 왜 12년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이요. 이미 전과도 수후에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심지어 전과로 복역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 중에 이 여성을 상대로 또다시 이렇게 범행했다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도요. 12년, 우리가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이 12년만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형이 약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당시에 또 여성의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응급실로 가는데 이 가지 버클이 내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심에서는 단순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됐지만 2심 과정 중에 검찰에서는 혹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을 때 어떤 성폭력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이제 의심을 하면서 정밀한 DNA 검사 등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결국 2심에서는 이 남성이 성범죄를 시도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네. 가해 여성이 쓰러진 다음에 어깨에 둘러매고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다가 네. 7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1심에서는 석폭행이 이게 뭐 아니다 이랬는데 2심에서 이게 이제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기억 상실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구로 갔을 때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신고받고 경찰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옷가지 상태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2심 과정 중에 이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고요. 또 피해자의 바지 버클에서
혹시나 가해자가 그 버클을 끓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면서 DNA 검사를 요청을 하는데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바지 버클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1심에서는 단순 살인미수로 유죄가 났지만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보면 강간 등 살인이라는 아주 무거운 죄명이 있습니다. 이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A씨는 나는 검찰 주장과 달리 성범죄를 시도할 만한 생각도 없었고 살해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2심 법원은 이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고 뭐 자기 자신은 뭐 살인이나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지만요. 1심 재판부도 이제 검찰은 20년을 구형인데 12년을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는요. 검찰이 구형이 35년형으로 늘었고요. 2심 재판부의 최종적인 이 가해자 임모 씨에 대한 판단이 징역 20년을 선고해서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20년형 선고에 대해서 피해자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했는데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소는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한 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가해자 이모 씨는요. 1심 결과인 징역 12년형에 대해서도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살인미수로 처벌돼야 되냐. 형이 너무 중하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판결을 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때문에 나는 단순 상해로만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인미수, 강간 등 살인미수 너무 억울하다라는 게 가해자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탈옥해서 나 피해자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동료 수용자였던 너튜브 A씨에 따르면요. 이 구치소 수감 중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마다 이 가해자 A씨가 병원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탈옥을 생각을 했는지 병원 구조를 물어봤고 출소하면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또 수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이름을 말하면서 탈옥해서 피해자를 해코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해줬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피해자 때문에 자기가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얘기한 게 너무 웃긴데 그게 왜 피해자 때문이에요? 이게 왜 억울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씨는 그 수첩에요. 1심을 선고한 판사와 검사, 또 전 여자친구 등 자신이 보복을 할 그 대상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그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어떤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공치에게 뭐 이름 적은 걸 보여주면서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뒤에 가서 완전 밟을 거다, 때려 죽일 거다, 이제 로우킥까지 찰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아니 이 정도면 정말 뭐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 구형보다도 15년이 적은 20년 나왔는데 근데 이자는 또 반성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 가해자는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요 뭐라고 주장하냐? 다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다치게 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강간을 할 고의, 누군가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이 부분이 억울하다. 이런 이유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탈옥을 하겠고 그다음에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 법적 이유 때문에 상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또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이 부분은요. 검찰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성범죄 시도를 인정을 해서 이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죄명을 바꿨는데 2심 재판부가 변경된 죄명이나 법적인 부분은 다 인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상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의 빌라 이름을 줄줄줄 외죠.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나를 기소한 검사, 나한테 이렇게 형량을 때린 판사까지 이름과 주소를 거론하면서 복수하겠다.
사실은 이렇게 법조인을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복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이대로 정말 2심의 형 그대로 20년이 확정된다면 사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복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 피해자의 호소 내용입니다. 네, 피해자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억울함과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청원글 내용을 좀 보시면요. 피해자는 이 대법원에 가해자는 양형부당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하지 못하는지, 바뀐 죄에 대해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 이런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 20년을 확정했고 현재 가해자 이 씨는 복역 중입니다. 아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이 가해자 나 무서워 죽겠다. 네. 더 무거운 저 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또 한 번 법원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네.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다 인정이 됐을 때는. 네, 검찰이 상고를 해야만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한 채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막 이러고 살지만 이 피해자는 오히려 바깥에 나와 있는데도 내가 언제 보복을 당할지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야 돼. 아, 이건 뭔지 모르겠네. 네, 맞습니다. 누리꾼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20년 뒤면 50살, 가석방 되면 더 젊겠죠. 보복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얼굴 공개하고 벌금 내세요. 온 국민이 벌금 모아드릴게요. 저 정도면 무기징역이 맞지 않나?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제발.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속상해요. 네, 정말 속상합니다.